안녕하십니까, 브라톤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사례를 통하여서 예측해보는 국가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 이제 환율에 관해서 터키의 경우와 일본의 경우 잠깐 살펴봤는데, 터키랑 일본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가 조금 더 각각 이 싱가포르 보고 후에 터키의 경우 정치, 환율, 그리고 대내외 경제 상황, 그리고 주택 가격에 대해 조금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일본도 조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싱가포르 사례는 국가 정책이 부동산 시장 자체를 어떻게 많이 변화시켰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죠. 마리아나 베이 호텔이 보이고, 싱가포르.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는 자본주의의 장점과 사회주의의 장점을 잘 믹스해 놓은 약간 통제 사회이긴 한데 아주 잘 사는 통제 사회죠. 리카뉴 총재를 바탕으로 아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싱가포르 모델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적용한 적이 있는 나라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권이긴 하지만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그 매수자 추가 인지세 ABSD를 기존 30%에서 60%로 인상을 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 뭐 취득세로 비슷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추가 뭐 인지세니까 30%에서 60배 2배로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투자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났겠죠. 이 정부의 의도가 뭐였겠습니까? 주거용 부동산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자산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외국 자본의 투기성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60%라는 징벌적 세금이 시행된 후에 외국인의 주택 구매 비율은 2022년 4.7%에서 2023년 1.8%로 급감했습니다. 예를 들면 약 10억 원 규모의 콘도를 구입할 때 6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취득세죠 뭐. 외국인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요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자본의 흐름을 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거용 시장은 철저하게 자국민 중심으로 재조정이 됐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취득세는 본토 주민들에게 매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다주택자 막 엄청나게 막 취득세 때리잖아요. 그걸 외국인들한테 매겨야죠. 이 싱가포르처럼. 그래야 자국민 주거 안정에 되는 거예요. 지금 집권 여당과 정부가 뭐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외국 자본한테는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사고 싶으면 ABSD 이 취득세 면제, 그리고 연 10% 단일 재산세율을 적용을 해줄 테니까 소유권 제한도 맘대로 너희들 하게 해줄 테니까 상업이나 산업용 부동산만 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적 자본은 막고 생산적 자산으로 투자는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본이. 그래서 오피스, 리테일, 뭐 상가나 산업시설, 요즘 핫한 데이터 센터, 이쪽 방향으로 완전 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경제와 연계된 자산이 새로운 투자의 중심축,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세금이 세움으로써 방향을 바꾸는 방향으로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은 물과 같아서 한쪽을 막으면 한쪽은 터줘야 돼요. 그래야 물의 흐름이 바뀌지, 모조리 다 토호제처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고 핵심지로 가다가 바깥으로 넘치다가 넘쳐버려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물량이 폭감하니까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급지로 이동해가지고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지에서 시작된 폭등이 하급지로 가는 걸 막으려고 토호제를 했는데 더 부추긴다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과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싱가포르가 정반대를 가더라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주거용 부동산을 국민, 내국인에게 살 수 있도록 외국 자본을 차단했잖아요. 세금을 때리고. 정사고 싶으면은 사라. 우리나라 부동산 못 사서들 안달이잖아요. 그러면 산업자본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쪽에다가 취득세를 때려야지 왜 국민들에게 때립니까? 그래서
자국민들한테 사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싱가포르의 경우에 보면은 외국 자본 웰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국내 주거용 부동산 확보해서 써먹어라. 그리고 이게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외국 자본들이나 뭐 모건 스탠리나 이렇게 부동산 뒤에 보통 이제 투자은행들이 그 부동산 법인들 세운 다음에 월세 할 수 있는 고급 레지던스나 이런 산업이 해외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전세 때문이에요. 왜냐? 전세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는 전세 대출을 받더라도 일단 첫 번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자가 시중금리에다가 가상금리가 더해진 다음에 혜택금리가 주어져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 전세가 대다수가 되면 월세가 야, 나 월세 더 받을래 라고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자인 전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월세 가격이 너무 높으면 아니 나 차라리 이자 내고 갈래. 그래서 사실 전세 보증 대출이 들어온 거거든요. 전세 대출이. 전세 대출을 받으면 월세화를 막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산업이 몰려있는 수도권이나 이런 데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들어온 거예요. 뭐 이것을 뭐 집값을 폭등시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월세가 더 심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전세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월세가 상방이 열린 거예요. 그럼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용산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에 뭐 150, 200달러. 그러면 이게 얼마 이게 이제 옛날에 전세로 환산도 안 돼요. 이제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막죠. 전세 규제를 해서 월세로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상방이 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세가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나오죠. 거기에다 여기다가 다주택자들 다 없애놨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 분야가 공공에서 한다고 하는데 공공이 하긴 뭘 합니까? 외국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버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금융 차단으로 주식시장으로 물꼬를 틀 계획을 가지고 코스피 5천을 외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만들어진 돈은요 부동산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부동산 안에 한번 머무른 자금들은요 주식시장으로 잘 안 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집 팔아가지고 뭐 코인도 샀다 뭐 주식도 샀다 그러는데 처음에 수익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는 막 꼬라박거나 오늘처럼 막 급락을 하거나 그러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난 역시 부동산에 해야겠다. 이거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싱가포르 정책 방향과 우리나라 정책 방향은 지금 보셨을 때 정반대죠. 그러면 싱가포르의 정책 방향이 자국민의 주거 안정이었다면 우리나라 정책 목적은 도대체 뭐예요? 자국민을 난민으로 외국 자본을 주인으로 만든다는 거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 방향으로 취득세를 외국인들한테 때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땅 사고 싶으면 산업자본이나 데이터 센터나 그런 데 투자해서 들어와라. 우리 자국민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죠. 그게 사실 국가의 역할이에요. 주거 안정은요, 국가의 핵심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환경이나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것도 국가의 본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전세 난민뿐만 아니라 월세 난민이 상급지부터 지금 하급지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세 들어가는 사람도요, 부자만 월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보면은 다주택자예요. 그런데 똘똘한 한 채로 바꾸지를 못했어요. 월세 수익은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세금이나 이런 걸 계산을 해봤을 때 상급지 부동산에 월세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주인도 부자요, 임차인도 부자인 사람들만 상급지에 모여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서울로 막아놨잖아요.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밑으로 계속 내려와서 서울 안으로 들어오는 벽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노도강 금강구 무시하지만 이제 한 3, 4년만 지나 보십시오. 집값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완전 벽이 쳐져진 거예요. 이제 경기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이 정책을 어느 좀 약간 변화를 주던가 취득세를 풀어주고 외국인들한테 취득세를 매기고 외국인들이 산업자본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주거 안정이 만져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기도 돈이 넘쳐나는 나라죠. 금융의 중심지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도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도 월세가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반대 정책을 하고 있어 이제 월세가 어느 정도로 폭등할까 벌써부터 두렵죠. 우리가 아무튼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